이번 영상, 지난 영상에 이어서 리모델링 사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번 위치에 있는 건물 자체가 철골골조죠. 철골골조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영상이고, 이 상태가 샤시와 면 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시공이 모두 외부형 히스테리어가 끝난 상태예요. 다. 이 상태가 끝난 상태고요. 징크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파벽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울퉁불퉁한 사이딩 샌드위치 판넬에도 정확하게 파벽돌이 시공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2층 철거 모습인데요. 옥상 데크 플레이트가 보이죠? 이쪽이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과정에서 4단열로 100mm 추가 단열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빔 두께가 한 300 정도 되니까, 한 25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더 단열을 추가했어도 되는데 100mm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는데, 뭐 상업시설에는 그닥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주택일 경우에는 슬라브 단열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상업시설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단열이 취약해버리면 에어컨만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단열은 뭐 충분할수록 좋다는 생각 많이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열교가 약간 있긴 한데, 이 정도의 열교로는 단열이나 냉난방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판넬을 구성하는 판넬 두께가 얇습니다. 상당히 얇고요. 구가옥이라 이게 한 7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mm가 채 안 되고, 그런데 뭐 단열보다는 벽체를 구성하는 외형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여기에 곧바로 석고를 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너무 좁기 때문에 더 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석고를 치게 되면. 그런 점이 더 또 샌드위치 판넬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외부 마감 모습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제 어닝도 달고 모든 익스테리어가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2층 화장실을 꾸몄는데요. 2층 화장실 같은 경우는 폭이 한 2m에 길이가 한 2m에 폭이 1.5m 정도. 그 화장실 넓을 필요 없습니다. 남녀 공용 화장실로 쓴다면, 물론 이제 남녀가 분리되어 있다면은 화장실 좀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도 넓으면 충분하고요. 이 가게의 컨셉 자체를 이때 당시엔 녹색이 좀 유행 직전이었는데 녹색으로 꾸며봤습니다. 문은 이제 영림도어 문을 달았는데 기성문이에요. 기성문, 이거 제작문이 아니고 기성문인데도 이쁘게 나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고요. 실물보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쁩니다. 이 모습은 이제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계단인데요. 계단 주변 전부 좀 전에 보셨듯이 판넬이었는데 판넬에 다 파벽돌을 설치했습니다. 파벽돌 설치가 뭐 하면 끝입니다. 뭐 다른 구성될 것도 없고, 네, 면만 반듯하다는 전제하에 파벽돌 시공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계단 옆에 있는 아트월인데요. 레이스코팅 타일 시공했습니다. 이거 독이질 타일인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거 왜 비싼지, 뭐 디자인이 이쁘니까 비싸니까 이제 뭐 선택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독이질인데도 불구하고 1층 내려오는 하단부의 계단이 여기가 좀 높았어요. 높은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조적을 이용해서 한 단을 더 만들고, 요 역시 파벽돌입니다. 파벽돌, 저고벽돌 파벽돌 같은 경우는 강도가 매우 약한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밟아도 깨지지 않냐? 시공 전에. 안 깨집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얘와 그 밑에 있는 구체 간에 갭이 없어야 돼요. 갭이 있다면 당연히 밟으면 깨져버리겠죠. 접착제를 쓰든 뭐 어떤 걸 쓰든 간에 이 갭을 정확하게 밀착시켜 버리면은 이 벽돌 자체가 아무리 약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벽돌은 다 코너 벽돌을 이용한 거고, 이 부분만 평벽돌을 이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단이 이제 나무로, 원래는 스틸 계단이었는데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거기 덧방 시공하면서 계단의 슬로프를 줄였어요. 줄이다 보니까 이게 길어지겠죠. 이쪽으로 오는 면이 너무 이제 슬로프가 짧아서, 그러니까 경사가 심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철거하고 계단을 다시 설치했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가게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계단 밑을 활용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처리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벽면을
파벽돌로 했을 때 시공 모습이고요. 파벽돌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날 뿐더러 외벽이 됐든 안에가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상당히 이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벽돌이 왜 인테리어는 이쁜데 익스테리어는 이쁘지 않냐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 구성하고 있는 조명이 어떤가. 조명이 예를 들어서 조명이 그 인테리어의 꽃은 조명이라고 부르는데 조명이 상태에 따라 파벽돌의 느낌과 빛 반사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익스테리어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노출된 판넬인데요. 판넬을 내버려 두고 아까 사진에서 각도를 약간 올린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보시면은 이 부분, 그러니까 샌드위치 판넬 건물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문 내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냥 창문 구멍 뚫고 샤시 넣고 유리 끼면 끝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만나는 부분에 방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 상당히 약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방수, 창문, 샌드위치 판넬 건물의 방수 부분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멍을 뚫었으니까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파벽돌 마감을 해버리면은 뭐 깔끔하죠.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모양의 파벽돌이고요. 파벽돌 자체가 종류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적고벽돌인데 적고벽돌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적고벽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청고벽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인조 파벽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이걸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부르고 그냥 이제 구워서 만든 제품을 빈티지라 그럽니다. 근데 전돌 타일, 옛날에 전돌 타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뭐 시간에 따라 제품 뭐 사람 생산자의 마음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 딱히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리지널 적고벽돌, 오리지널 청고벽돌, 빈티지 청고벽돌, 빈티지 적고벽돌, 물론 백고벽돌도 있습니다. 고벽돌의 세 가지는 이렇게 세 가지, 흑고벽돌도 있고요.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자, 다음에 한번 샘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멀리서 보는 사진이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 이분도 이제 이 부분도 철을 이용해서 뚫었고요. 철로 이제 문을 만들었고요. 빈티지와 철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 파벽돌은 조명을 받쳐주는 겁니다. 조명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밖에서 본 모습 역시 현무암 데크와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번에 파벽돌 소개해드렸는데요. 건물, 주택, 리모델링, 특히 스타코 리모델링이나 구옥, 드라이비트 리모델링의 파벽돌이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단지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과 그 보드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그 손기술의 전부일 수 있죠.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잘못하면 이게 동시에 모두 탈락하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영상 저희가 한번 쇼츠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